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는 하루가 늘 모자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를 먹일 것부터 챙기고 학교 보낼 걱정, 학원비 걱정,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분명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모였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이 조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부모의 말을 참고 정도로만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게 대견했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따라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외로움이라고 하기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연락은 뜸해지고, 통화는 짧아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아이들도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에게 매달릴 나이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쉽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내가 유난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 같고, 자식을 붙잡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이해하는 척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속 빈자리가 조금씩 더 또렷해집니다. 이 공허함은 자식이 나빠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해서 느끼는 감정도 아닙니다. 이 공허함은 부모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현실에서 생기는 감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늘 자식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도, 돈을 쓸 때도, 미래를 생각할 때도 항상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느 날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아주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서 더 어렵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은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냐고, 왜 아직도 아이에게 기대고 싶으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부모로 살아온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역할은 가장 깊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이 줄어들 때 사람은 자기 정체성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독립한 뒤에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부모입니다. 이 변화는 축하받지 않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 알아서 견뎌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60대 이후 부모들은 이상한 이중 감정 속에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 살면 기쁘지만 그만큼 내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자식의 삶에 계속 개입하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물러나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향 모두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자식과의 거리 문제가 아니라
부모 역할이 줄어든 이후에 내 삶이 비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공백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크는 시간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자식이 떠난 뒤의 시간은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마치 예고 없이 역할이 끝난 배우처럼 무대 위에 혼자 남은 기분이 듭니다. 이 공허함을 무조건 없애려 들면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취미를 급히 만들고 사람을 억지로 만나고 뭔가로 채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채워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다른 삶이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괜히 쓸쓸하고 괜히 허전하고 괜히 내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공허함은 당신이 실패한 부모라서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식을 중심에 두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더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는 부모 역할이 줄어든 이후에도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자식을 떠나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과 멀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라는 역할이 전부였던 삶에서 조금씩 다른 이름의 삶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은 아름답지도 않고 뿌듯하지도 않고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생 후반부는 계속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공허함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부모 이후의 삶을 아직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역할의 변화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할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집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인정하면 공허함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여백으로, 상실이 아니라 전환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자식의 부모로서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음속에 두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는 조금 덜 공허해집니다. 부모 역할이 줄어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삶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에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아주 조용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감정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익숙하지 않음 속에서 지금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